9. 경주마술의 등자짓는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결승선 상에서의 힘찬 말몰이를 할 때 유용하지만 기승자의 체중을 등자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 다리의 기저가 흔들리기 쉽다. 1. 등자의 안쪽으로 딛기, 2. 등자의 바깥쪽으로 딛기, 3. 발 중앙으로 딛기, 4. 발 끝으로 딛기. 요거는 좀 생소한 문제인데 답은 발 중앙으로 딛기에 해당을 합니다. 어쨌든 등자 짓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다 이게 경주할 때 효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등자의 안쪽으로 딛기는 발끝이 마체 안쪽으로 향하므로 기승자의 무릎이 마체보다 확실하게 밀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고요. 등자의 바깥쪽으로 딛기는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며 기승자의 무릎이 마체에 견고하게 밀착되지 않아 상체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고요. 발끝으로 딛기는 기승자의 중심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하며 등자에서 발이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보면은 내가 안쪽으로 딛나 바깥쪽으로 딛나 뭐 중앙으로 딛나 끝으로 딛나 요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때 진입 거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공간에 대한 마필의 공포감, 2. 단독성이 강한 마필의 특이성, 3. 기승자에 대한 신뢰 부족, 4. 출발 때 환경의 부적응. 요거는 문제의 답이 있죠. 말이 혼자 있으려고 하나요? 말은 항상 무리지어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 초식동물의 특징이잖아요. 무리지어 있어야 어쨌든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확률이 높아가니까 단독성이 강하다. 요거 자체가 안 맞는 문장이 되겠죠. 요거는 마필의 특이성은 집단성이 강한 마필의 특이성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온 표현이고요. 18년도하고 21년도에도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발 때 진입 거부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1번, 3번, 4번에다가 추진 관련 부조의 부조와 경주에 대한 마필의 불안감, 집단성에 강한 마필의 특이성, 부적절한 부조에 대한 반항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 때 진입 거부의 일반적 원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 경주마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KRA의 경우에는 경주의 군별 거리 체계로 홀수거리인 경주거리 1700m나 1900m가 존재하므로 200m 단위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 직후만 얼마를 측정하고 그 뒤부터는 200m 단위로 측정 발표하고 있다. 1, 20, 2, 40, 3, 54, 100. 왜 200m냐? 이게 펄롱이잖아요. 펄롱의 개념을 아시면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펄롱은 밭두렁의 길이를 뜻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딱 200m가 아니고 200 몇 미터, 200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길이가 있었는데 현대 경마에서는 200m 단위로 펄롱을 합니다. 그래서 1펄롱이다 하면은 출발선에서 200m가 아니라 결승선 직전에 200m입니다. 2펄롱은 또 1펄롱에서 200 가니까 결승선 직전 400이 되고요. 3펄롱은 결승선,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결승선 직전 또 200m 앞이니까 2펄롱에 200m 앞이니까 결승선 직전 600m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말이 힘이 딸리냐 안 딸리냐는 거를 거리별로 시간을 재가지고 일종의 스태미너를 비교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KRA는 전구간 200m 단위로 구분해서 측정을 KRA 우리나라 경마는 3펄롱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200m 단위로 구분해서 초반, 중반, 종반까지 다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말의 능력을 측정하는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1700m나 1900m처럼 200m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트 직후만 얼마 100m 단위로 측정을 하고 그 뒤부터는 200m 단위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문장은 쭉 읽어보면 스타트 직후만 20m 측정하고 그 뒤부터 200m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리가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역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풀 수 있지 않았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마의 제갈 보조 장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견인용 제갈은 예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2. 제결 위원은 가지 제갈의 제갈가지 길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재갈 보정판은 안쪽에 침솔, 기타 돌출판이 있어도 사용 가능하다. 4. 혀 보정끈은 수의위원이 승인한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굴레에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요게 그러니까 경주 마술이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재갈 보조장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마술학 책에서도 앞부분에 나옵니다. 경주 마술 파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경마자가 들어갔으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요거는 그냥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 자주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그 21년도에 기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재갈 보정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말이 재갈을 물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기분 나쁘거나 수틀리면은 그러니까 그 재갈을 입 안에 넣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쁘면 재갈을 이빨에 물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한쪽을 빼버리거나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막은 게 재갈 보정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갈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 침이나 솔이 있으면은 그 위치는 잘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뛸 때마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말한테는 이게 학대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재갈 보정판 안쪽에 침,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경주마 재갈 보조 장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어쨌든 기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내용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재갈 보정판에는 그런 거 있어도 그러니까 침,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책에서 뭐 뾰족뾰족한 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재갈 보정판하고 국악 자극판이 따로 있는데 국악은 말 그대로 입 각이니까 뭐 입 주변을 자극하는 판이겠죠. 그래서 입 주변을 자극하기 위한 국악 자극판하고 재갈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재갈 보정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중 투입 시 올바른 기승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정해진 지를 준수하여 타마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가급적 채찍에 의존하기보다 고삐로 말몰이를 하도록 한다. 3. 고삐 조작은 마필의 점도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상체의 움직임이 크면 말의 주행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답이 있죠. 기승자가 상체 움직임이 크면 말이 좋아할까요? 이건 굳이 경마가 아니더라도 승마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상체 움직임이 크면 말의 주행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 그 순지사 그 세 과목하고 그 아갈령 사진이 복구, 자율승마 이론, 그리고 경주마술에 나오는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승지사가 이번 주 토요일이고 그 국가 자격도 이달 말인데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시험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핵심 정리를 다 한 번씩 읽어드리는 걸 했었는데 올해는 왠지 그 일부 내용이나 이런 게 교재가 바뀌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동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그런 걱정을 많이 들어서 그거는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 기존 자료 그러니까 그 핵심 정리된 거 보면 그래도 60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그 준비하시는 분들 구술시험 자료 그거를 좀 한번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거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시험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자료 보시고 뭐 파일 요청하시면 그냥 파일 요청 달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막 어떤 분들 되게 구구절절하게 사연 적어주시고 하는데 뭐 사연이 있다고 해서 드리고 없다고 해서 안 드리고 그러지 않고 다 드리니까요. 그런 거는 그냥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5년도 기출문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